안녕하세요. 학교 시험 3주 완성 확률 같은 게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죠. 확률. 근데 사실은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고 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확률 계산하는 것들 뭐 이런 거 나오죠. 물론 당연히 새로운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있긴 하지만 뭐랄까 문제를 푸는 느낌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또는 조금 더 귀찮아졌다?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뭐 순열 조합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기반이 된 상태로 확률로 넘어와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 배운 내용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달렸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볼 기회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딱 살펴보고 그 부분은 매번 그때그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확률의 시작이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사건, 뭐 시행, 뭐 표본공간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문제 푸는데요. 표본공간 이런 말 몰라도 다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던 내 친구?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진짜 없잖아요 하면은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 1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익숙하게 하고 가세요. 우리가 친구 사귈 때도 친구 이름 모르고 그 있잖아. 너 말이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다정하게 자꾸 불러야지 더 친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왜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분명히 확률이라는 개념 안에 지금 나오는 용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시행이라는 말이 일단 있습니다. 시행, 말은 어려워요. 말을 완벽하게 뭐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해를 하세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래요. 그러니까 결과에 내가 영향을 뭔가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나오는 것들.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 더 이해가 되거든요. 동전을 던져. 주사위를 던져. 얘네가 시행이에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동전을 던졌어요. 어때요? 같은 조건을 반복할 수 있죠. 동전을 내가 던졌어. 지금 던지나 밥 먹고 던지나 이따가 던지나 동전을 던진다는 것에서 나올 만한 경우들을 따지는 거, 확률을 따지는 거 변하지 않죠. 그쵸? 오른손으로 던지나 왼손으로 던지는 거에 따라 뭐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이런 거 달라져요? 아니잖아. 그쵸? 주사위를 내가 이걸 이때 던지나 저때 던지나 뭐 헤딩을 해서 던지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조건,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온다. 이런 말 뭔지 알겠죠?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을 두 개 붙여놓고 던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 사건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전체 사건, 전부, 사건 전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건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사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건을 생각해보면 되잖아. 어떤 시행을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래서 전체 사건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어떤 시행을 해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또는 그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하면 동전을 던져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뭐 있을까? 앞, 뒤, 그쵸? 그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2가 되지만 그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다 써본다고 생각하면 그 집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동전을 던져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건 앞, 뒤. 주사위를 던져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일어나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돼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 사건과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표본 공간 안에 사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동그라미가 딱 맞았어. 자, 부분집합이에요.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해볼까요? 앞 또는 뒤, 그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 뭐겠어? 앞 또는 뒤 또는 공집합 뭐 이런 거겠죠. 그쵸? 앞뒤 이것도 되고요.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그것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와. 그쵸?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 내가 원하는 그 사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건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결과는 1, 3, 5 이렇게 쓰게 되니까 당연히 1, 3, 5, 7, 6으로 썼던 1, 2, 3, 4, 5, 6으로 썼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모든 표본 공간의 그 집합 썼던 것처럼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돼요. 자,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근원 사건. 사실 용어를 봐놨다 하는 친구들도 근원 사건 이런 것까지 열심히 안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원소가 하나만 있는 그 사건이에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 뒤, 주사위를 던져요. 1, 2, 3, 4 이런 거. 하나만 있는 거. 자, 이 근원 사건까지 왜 굳이 정의를 하고 있을까? 요거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확률의 정의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은 확률이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보는 확률 두 가지로 나눠요.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요. 그 확률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확률 먼저 볼게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거예요. 봐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럼 여러분 6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벌써 이미 느낌이 왔을 텐데요. 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당연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어야지. 내가 막 일부러 동전을 어떻게든 앞면이 나오도록 앞면이 아니면 막 숨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것이고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거니까 어때요? 왜 2분의 1이라고 했어?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걸? 전체 사건에서 생각하는 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생각하는 거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2분의 1 이렇게 썼죠. 그쵸? 그 느낌을 살리세요.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등장을 해요. P, A. 그죠? 그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 A에 대한 확률 그러면 P, A로 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사용을 하니까요. PA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지, 그치?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는요. 수학적 확률을 거의 대부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는 그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있습니다. 거봐, 필요한 용어 다 들어가. 이런 말들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딱 보잖아? 박스부터 눈에 들어오죠? 솔직히. 그럼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제대로 보자니까. 그래서 용어 정리가 있는 거야. 박스만 잠깐 기다려. 아이고야. 자, 박스만 본다면 뭘 주우러 갈 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 본 용어에 대한 정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치만 그 용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잘 봐요. 일단 표본 공간 S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에 대한 거죠. 전체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결과들을 묶어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이에요. 그런 표본 공간 S가 있는데요.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의 경우가 막 되게 100만 가지 막 엄청 많아요. 무한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원 사건 자체가 하나의 그 사건 자체가 유한계여야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야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잖아요. 수잖아. 어쨌든 셀 수 있게 딱 유한계여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개념에서 이 앞에 부분이 없으면 안 맞아요. 봐봐.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 아니 홀수의 눈이 나와. 아니 1의 눈이 나와. 좋아.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6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분의 1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 앞에 붙는 조건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거 집합 묶어놓은 S이기 때문에 NS로 쓴 거예요. NS, 즉 S 안에 있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하나 센 거잖아요. 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계여야 되겠죠. 그렇죠? 무한이 많으면 이렇게 N에 대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원소의 개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두 번째, 각각 일어나는 하나하나, 즉 주사위로 따졌을 때는 눈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데 1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2가 일어날 가능성, 가능성이니까 3이 일어날 가능성, 4가 일어날 가능성 다 어때요? 똑같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사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막 삐딱하게 만들어서 3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표현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다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근원 사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이 각각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근원 사건도 필요한 거죠. 정의하는데. 그 다음 표본 공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정의하는데. 사건 당연히 필요하죠. 시행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용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되게 어려운 용어도 없죠. 그렇죠? 자, 수학적 확률은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0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가 공집합이면 안 돼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 공집합인 경우는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참고에 있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분모가 0인 경우는 없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석하는데 부담 없죠. 됐죠? 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건데요. 자, 그래도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요. 우리에게 좀 더 생소한 개념은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얘는 여러분 잘 이해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좀 재밌어요. 좀 재밌게 해석을 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해요. 근데 사건 A가 Rn번 일어났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상대 도수 n분의 r이 일정한 p 값에 가까워질 때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말로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죠. 다시 봐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갑시다. 동전을 던져요. 예시를 들어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동전을 n번 던질 거야. 오케이.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와. 사건 A를 앞면 나오는 것으로 할게요. 앞면이 Rn번 나온대. 그죠?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이 Rn번 나온대. 동전을 4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올까요? 2번이야 진짜? 지금 당장 여러분 동전 들고 4번 던져봐요. 앞면만 4번 나올 수도 있고요. 뒷면만 4번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막 꽂혀 그런 거 말고 어디 틈에 끼워졌다, 막 동전이 섰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우리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4번 던졌을 때 무조건 하고 앞면이 2번 나오지는 않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n분의 r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내가 시행을 다 계속 시행한 횟수 분의 진짜 내가 일어난 사건의 횟수, 시행 횟수 분의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 횟수 분의 사건 횟수,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하기엔 좋죠.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딱 일어난 횟수를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n의 값이 한없이 커져요. 즉 시행 횟수를 많이 늘릴수록 이게 어떠한 값? p에 가까워지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선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왜? 여러분이 동전을 4번 던지면 앞면이 4번 다 나올 수도 있고 뒷면 4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10번 던지면 그래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오겠죠. 솔직히 10번 던졌는데 뒷면만 10번 나오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잖아. 100번 던지면, 1000번 던지면, 10,000번 던지면. 자, 10,00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사실. 그죠? 자, 10,000번을 던지면 거의 5,000번에 가깝게 앞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100번만 던져도 거의 50번에 가깝게 앞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심지어 10,000번 더 많이
더 많이 늘릴수록 어떻겠어요? 당연히 시행한 횟수의 절반만큼 앞면이 거의 나오겠죠. 가까워지겠죠.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이거 이해돼요? 그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가까워질 때. 그쵸?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실제로는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 10,000번을 던지는 건 얘들아 아닌 것 같아. 그치? 그죠? 시행 횟수 n번을 그렇다고 막 약속을 30번 이상 던지면 되게 많이 던진 거야 라고 하기엔 30번 던졌을 때 15에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에 대한 시행 횟수를 그냥 충분히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약간 애매한 것 같아도요. 통계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예요. 충분히 커.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 n분의 r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있겠죠. 봐봐요. 사건 A가 수학적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n분의 rn이 당연히 어때요? P에도 가까워지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사건, 전체 횟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것 이렇게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면 동전을 내가 던졌어 100번. 그중에 앞면이 나오는 거 개수는 50이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서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요? 2분의 1에 가까워지죠. 즉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 통계적 확률을 구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 것들 안에도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수학적 확률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확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또 다른 개념이잖아. 그치? 아,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뭐 수학적 확률이 많죠. 그건 맞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률의 성질, 기본 성질인데 이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봐주세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미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0 이상 n 이하의 값을 가진다. 왜요? 이런 거 궁금해하니까. 선생님 확률이 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지? 왜 그렇죠? 왜? 자, 봐요. n 개념으로 갑시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걸로 갈게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PA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뭔지 알겠어요?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 분의 내가 일어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횟수, 경우의 수, 그죠? 경우의 수, 집합에 대한 결과 집합의 개수니까 사실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죠? 요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건데 NA에 대한 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거죠. 그쵸? 시행을 몇 번 하는데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그죠? 한 번도 안 일어나면 0번이잖아. 근데 NS보단 작거나 같죠. 뭔데 NS가? 전체 사건, 전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 공간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거니까 NA는 절대 NS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최대가 NS죠. 맞아요. 동전을 던졌어. 그랬을 때 앞면 뒷면에서 여기는 두 개잖아요. 그 NS가. 여기서는 앞면이 나와. 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와. 이 말 이상으로 얘를 넘어갈 방법은 없는 거죠. 그죠? 이 개념이야. 원소의 개수에 대한 개념. 그 양변을 다, 세 개를 다 무엇으로 나눠줘요? NS로 나눠요. 분모로 나눠도 0은 0이니까. 그 다음에 NS분의 NA가 되는 거고. 얘는 NS분의 NS니까 1이죠 뭐. 이게 뭔데? PA잖아.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PA에 대한 걸 뭐라고 얘기해? 전체 경우 분의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때요? 전체 경우를 일어난 사건의 경우 수가 넘어갈 방법은 없으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고요. 이게 0이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줘도 좋고요. 아니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전 사건 S에 대한 것으로 가면 여러분 어때요? 당연하죠. 어떻게 돼? PS는 1이 되겠죠? 그쵸? 왜? 얘 자체가 NS분의 N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일어나게 되면 1인 거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확률이 0인 거잖아요. 되게 쉽죠? 그쵸? 공집합이 되는 것 같으면 P 공집합에 대한 것으로 가는 거니까 그쵸? 아무것도 한 번도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확률은 0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무조건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죠. 0 포함, 1 포함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쓰인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고